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大家好, 오하요. 오늘은요, 당신이 밤낮 없이 일을 해도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처럼 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또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뭐 10년, 20년 이렇게 하셨고 또 자녀 키워서 열심히 일하고 밤낮 없이 정말 주말도 없이 일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문득 통장 잔고를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잘못 살았나?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그리고 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지? 이게 막막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왔고요.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는 왜 가난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고요. 또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이거를 벗어나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노력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요. 우리는 정말 잘못이 없어요. 성실하게 살아왔고요. 또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열심히 살아왔고요. 똑같이 또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왔는데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자영업을 했는데 누군가는요. 알고 봤더니 집이 뭐 세 채, 네 채이고요. 또 누군가는 또 장사를 했는데 땅도 사고요. 뭐 건물도 사고 집도 사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러면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 아니면 물어도 보시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만 살고 다달이 월세 나가는 걱정만 하고 또 아이들 키우는 것만 급급했는지 한번 반성을 해 보시고요. 이제 이걸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접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고는 저처럼 자영업자면 노동소득은요, 자본소득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첫 번째, 저처럼 이렇게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다못해 소위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뭐 변호사나 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나와서 이렇게 환자 진료를 보거나 매장에 나와서 손님을 상대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구조예요. 직장 생활을 또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뭐 7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또 집에 오면 뭐 7시, 8시 되잖아요. 그러면 씻고, 또 아이들 좀 케어하고, 또 밥 먹고 뭐 하면 훌쩍 9시, 10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잘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똑같은 시간이 이루어지고요. 주말에는 또 뭐 경조사 쫓아다니고 또 아니면 뭐 출장을 갈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하고 놀아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똑같은 생활로 인해서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뭐 10년이 가고 있는데 막상 내가 이제 모은 소득은 정말 별로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제 저처럼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내가 매장에 나오지 않으면 누가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고요. 또 하다못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뭐 회사가 어려워졌거나 아니면 내가 아파서 뭐 암에 걸렸거나 수술을 했거나 그럴 경우 직장을 더 못 다닐 경우는 당장 소득이 끊어지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직접 노동을 해서 벌어야 되는 구조라면 당연히 수입이 끊어지는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저축만으로 이게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 지금처럼 이렇게 갑자기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됐잖아요. 예상치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많이 뭐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뭐 기름값에 되게 민감해 하고요. 하다못해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생계를 하시는 화물 운송업들 아니면 뭐 그런 택배업들
그런 분들은 경유차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휘발유 값보다 경유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점점 일을 많이 할수록 기름값 때문에 적자가 나는 구조여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까지 말을 할 정도로 이게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우리가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저축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로지 저축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주식도 안 되고요, 부동산도 안 돼서 믿을 건 코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믿을 건 오로지 현금밖에 없다고 해서 현금만 모으시는 분이 있는데, 현금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취약하고요. 지금 기름값이 한 2,000원 정도 가까이 왔잖아요. 예전에 1,500원에 살 수 있던 1리터에 1,500원에 살 수 있던 기름값이 지금 2,000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점점 돈 값어치가 점점 떨어져서요. 나중에 지금 현금 가치가 지금의 1억이 나중에는 5년, 10년 후 되면 그 1억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는, 현금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보고 자산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점점 가난한 이유는 현금이 너무 많이 있고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고요. 자동으로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요즘은 달러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현금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자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나라이고요. 또 그에 반해서 노후 대비가 너무 부족한 나라이잖아요. 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되게 많이 시키잖아요. 이것저것 시켜봐서 내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예체능도 많이 시키고 이것저것 많이 시키는데, 피아노, 미술, 태권도는 기본이고 요즘은 댄스도 많이 시키고요. 또 하다못해 요즘은 사격도 시키고 피겨 스케이팅 시키고 여러 가지 많이 시키거든요. 재능이 있나 없나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점점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비가 너무 늘어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입시에 정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단가가 정말 올라가서요. 그 사교육비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자녀가 한 명이면 괜찮은데 이제 2명, 3명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부담이 돼서 이제 당연히 내 노후는 뒷전이고요. 아이 키우는데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자녀 교육을 놓치지 못하는 이유가 본인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좀 더 내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면 애가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게 해주려는 그런 부모님 마음도 이제 이해는 하는데, 요즘은 그게 비례하지가 않잖아요. 요즘은 그 교육비 대비 아이의 그런 성적이 비례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비 조절은 당연히 필수하고요. 그리고 내 형편에 맞게끔 자녀 사교육비를 이제 지출을 해야 되지, 무작정 내 노후가 없어질 만큼 자녀한테 사교육비를 이렇게 쏟아부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사교육비를 많이 쏟아부었는데 정작 내가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자녀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노후 대비 안 하고 뭐 하셨냐? 남들은 병원비니 뭐니 다 했는데 왜 엄마 아빠는 이것도 안 해놨느냐? 남들 다 키우는데 왜 이것도 안 해놨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물론 이제 당연히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막연한 미래라고 생각해서 노후 대비를 정말 안 하고 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노후 빈곤율이 1위인 나라예요. 이제 다른 나라보다, 다른 선진국보다 이제 국민연금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노인이 되어서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실제로 국민연금을 타는 금액이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 갭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또 요즘은 워낙 또 이제 결혼도 늦게 하고 출산을 늦게 하기 때문에 점점 아이 뒷바라지 하는 게 점점 뒤로 미뤄지면서 부모가 노인인데 자녀를 계속 뒷바라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이제 그것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 같은 경우 공부에 너무 흥미가 없으시면요. 학원비 그런 거 잘 모아 두셔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제 점점 쌓아 두시고 나서 나중에 커서 목돈이 필요할 때 좀 그때 창업을 지원을 해 주시던가 집을 살 때 좀 지원을 해 주시던가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어릴 때 사교육비를 무작정 이렇게 투입하는 거는 저는 추천을 하지 않고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무작정 사교육비에 올인하는 거는 내 노후도 불안하기 때문에요. 요즘 그 아이들이 부모님 노후 책임지지 않는 거잖아요. 않기 때문에 내 노후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인플레이션도 있고 또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이기는 것을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점점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자영업을 하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투자 자산에 꼭 자산 배분을 하셔가지고요. 10%에서 20% 정도는 주식 투자를 하시던가, 그리고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제 부동산 집 한 채 가지고 있으시다면 조금 상급지로 갈아타서 좋은 집에 있으면서 점점 자산이 불어나는 그런 경험을 해 보시고요. 또 요즘엔 ISA 계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세금도 절약을 하시면서 자산을 불어나는 그런 경험도 해 보셔가지고 노후 대비도 해 주시고 자녀 뒷바라지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해 보시면 좋겠고요. 가난은요, 실제로 나라에서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아이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부동산, 지금 집 한 채 가지고 있다면 상급지로 갈아타서 그 좋은 집에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드시고요. 또 노후 대비를 위해서 연금이나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가지고 노후에 들어서 내가 점점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자녀들한테도 부담되지 않고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50대이신 분들, 60대이신 분들, 70대인 분들도 늦지 않았거든요. 또 증권회사 가면요, 랩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랩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랩 상품 같은 경우는 목돈 한 5천만 원, 1억만 있어도 이제 굴려주거든요. 증권사에서 한 연평균 수익률이 한 15%에서 20% 정도면 되게 훌륭해요. 그게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몇 억씩 이렇게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예금보다는 랩 상품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해보시면 좋겠고, 이제 개별적으로 내가 투자를 못 하시면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산을 좀 불려가지고 내 자산, 내 가난을 좀 벗어나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노동의 굴레에서 자산가로 거듭날 수 있게끔 조금만 더 신경을 써 보시고 또 이것저것 공부해 보시고요. 또 유튜브에도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서 조금씩 투자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의 그런 응원과 댓글도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大家都今天快乐，再见，谢谢，감사합니다.